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껄끄러워하는 중국을 향해서 이 장진호 전투의 기업을 되뇌게 할 필요는 사실상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마치고 돌아오셨죠. 미국에서 아주 정상 외교를 이번에 화려하게 액티브하게 잘 소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 의회 연설 그리고 국빈 만찬 이것은 많은 사람한테 회자되면서 영어 연설을 포함해서 잘 하신 분야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얘기하셨어요. 장진호, 우리 군인이라면 전사를 배우고 익히고 또 대내이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교훈을 얻곤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장진호 전투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중국의 인해 전술을 돌파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장진호 전투 어떤 전투입니까? 이제 장진호 전투 말씀드리기 전에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면 우리 서박사님께서 가서 연주를 좀 하시고 노래 부르셨으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 좋더군요. 그 아메리카의 파이만 키워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도대체 그분들이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왔나 하는 것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엇갈린 평가들이 있어요. 여하튼 안보 분야에서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니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1년의 일이죠. 아니죠. 1950년. 50년 겨울이군요. 5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일어난 원산에 상륙한 미군이 개마고원 쪽으로 해서 국경선을 향해서 진격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인데요. 지역으로 보면 뭐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고 유담리, 하갈루리, 그리고 함흥까지 연결되는 거의 100km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사실은 100km를 이동하는 그 정도의 긴 거리에서 벌어진 중공군 구병단과 그리고 미군의 해병 1사단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구병단이라고 하면 통상 10개에서 14개 사단 정도를 포함하는 그런 편제상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압도적으로 규모가 많은 중공군 1개 병단을 상대로 미 해병 1개 사단이 전투를 벌인 과정을 우리가 장진호 전투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이 북진을 해가다가 복병을 만났어요. 네. 급거 투입된 중공군, 갑자기 닥쳐온 추위, 엄청 어려워진 거죠. 그게 서박사님 한국전쟁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지금도 간주되는 것이 실제로 중공군이 언제 한반도 전쟁에 투입되었느냐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1950년 10월 20일경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사단 7년대가 압록강에 가서 수통에 물을 떠서 보도되기도 했던 그 사건이 1950년 10월 26일입니다. 근데 그 직전 일주일 전쯤에 이미 중공군이 한반도에 투입되었는데 규모가 10만 명 이상이 이미 투입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일인데 당시에는 이 사실을 저희 정보부대라든가 심지어 메가도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은밀하게 한국 국경을 넘었을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중공군은 국공 내전을 통해서 굉장히 숙달된 전투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장을 트럭이라든가 이런 기계화 장비가 없이 사단급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공용화기가 81mm 박격포였는데요. 이거 다 도수 운반을 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당시 모택동이 전투 식량 군수 보급은 현지 주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 대규모의 무슨 차량 행렬이라든가 군수 지원 대회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 관측을 못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서 산악지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북진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서로 북진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사단별로. 주로 차량을 이동해서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공격이 시작되다 보니까 산악지대를 감시하거나 정찰할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동안 누가 빨리 진격하느냐 하는 도로 도보 행군 수준의 북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과정에 부대 간의 간격이 노출되고 실제로 전선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통해서 중공군이 내려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대 수로 보면 거의 10배의 병력들이 미 해병사단을 타격하는 그런 꼴이었는데 도간에 든 쥐가 되었겠어요. 심지어는 3중 포위망이 형성되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단 정도가 1개 포위선을 구축했고 3겹으로 촘촘하게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해병사단이 병력으로 보면 이거는 뭐 도간에 든 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억할 만한 훌륭한 전투죠? 그게 이제 그 해병사단이 공격을 하다 공격을 멈추고 실제 그 당시에 저희들 공격했던 미군과 한국군 대부분이 그때부터 철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대 자체가 거의 다 해산됐습니다. 잘 알고 있는 육사단도 실제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진출했던 부대들이 평양 일대에다가 군수품을 대규모로 산적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후퇴하는 그야말로 무질서한 후퇴가 시작됐는데요. 이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는 상당히 조직적인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일단 깊숙한 계곡에 포위망에 포위된 상황이라고 하면 철수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우리 전사에서 얘기하는 그 미군의 그 성공 스토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얘기되는 겁니까? 그 당시 이제 1사단장이 스미스 소장이었는데요. 철수를 결심하면서 이제 그 당시가 11월 20일인데 혹한이 몰아닥칩니다. 영하 30도를 넘는 추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옆에 부상당한 전우가 치료를 받지 못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가지고 벽을 쌓았다. 그래서 저게 직접 공격을 막았고요. 스미스 소장은 당시 이제 실제로 더 이상 공격할 수는 없고 후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내린 그 명령이 이것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다. 이건 철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유명한 얘기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중공군도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으로의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방향의 공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함흥 쪽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작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스미스 소장의 리더십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추위 속에서 중공군이 갖고 있던 무장의 정도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 형편없었다는 뜻이죠. 중공군이 입었던 당시의 피복도 추위에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중공군의 작전 목표는 미군이 아니고 미군의 군수 창고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입하면서 어깨에다가 미숫가루와 감자 몇 개 네. 이렇게 지급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추위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 산악지대에서 특히 민가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특히 영하 30도가 되니까 그 지급받았던 감자로 식량을 지급받았는데 감자를 구워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겠네요. 추위 30도 이상의 추위가 닥치면 이 감자가 돌덩어리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굶주림에 죽고 추위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으깨서 먹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네. 돌멩이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중국은 나중에 이 전투를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운 아주 승리의 전투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중공군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해병 1사단과 붙인 이 중공군들은 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개인에게도 소총을 다 지급하지 못해서 분대가 10명이다 그러면 실제로 소총이 서너 자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투입된 이 군대가 첨단 무기, 전차, 그리고 차량, 대규모 공용화기로 무장된 해병 1사단의 진격을 막고 오히려 함흥까지 내쫓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지금 당시 중공군이 이 전투를 통해서 자기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군들을 북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데 자기들은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아주 대승리였다면서 지난 2021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장진호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을 했어요. 중국은 그렇게 이제 역사를 마사지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한국 전투에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그런 전사를 정리하는 시각에서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우리 전사에서는 장진호 전투가 그 어마어마한 병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건재를 유지해서 철수가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공격보다 훨씬 어려운 정말 게 어려운 얘기예요. 철수인데 그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함흥에서 또 함흥 철수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공군들이 공격해오는 중공군들을 도우지 못하도록 거의 괴멸시켰다. 그래서 이 구병단은 그 이후 3개월 동안 전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혹독하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함흥 철수 작전 그리고 그 많은 함흥의 그 피난민들을 구할 수 있었던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기초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해병 1사단의 어떤 분전했던 결과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의 그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는 기념관을 별도로 만들고 이 해병 조형도 만들어 놓고 지금 기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철수를 하고 우리 많은 다른 또 작전의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아주 결정적인 전투로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었는데 전사에서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공수 보급이 최초로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탄약과 식량 이런 공급을 저희가 이제 과거에 보면 낙하산 있지 않습니까? 멍텅구리 낙하산이라고 하는 그 낙하산에다 매달아서 투하하는데 이게 지상에 얼어서 떨어지니까 많이 깨질 뿐만 아니라 중공군들도 그걸 많이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과 탄약을 서로 반반씩 나눠 썼다. 실제로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해수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개를 떨어뜨리면 몇 개를 실제로 자기 편이 가져갔냐 따지니까 절반이 좀 안 된 우리 미군이 해소한 그 비율이 절반이 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이 장진호 전투가 이건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 전사에서는 정말 훌륭한 철수 작전이었고 또 다른 전투의 그 성공에도 승리에도 기여한 전투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중국에서는 또 해석을 본인들이 이제 승리한 전투로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런 예민해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껄끄러워하는 중국을 향해서 이 장진호 전투의 기억을 되뇌게 할 필요는 사실상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있는 사실을 우리가 뭐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싫어할 거를 미리 뭐 얘기 꺼내가지고 반발을 살 필요는 없죠.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외교는 이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또 반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CCTV 군사 채널에서 압록강을 건너다라는 40부작 대작이 있어요. 6.25 전쟁을 소재로 한 기획물인데 이 극영화를 1, 2부를 이번에 재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 관련 기억을 또 이제 중국인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그 국군 이야기를 베트남의 주석이 올 때나 우리가 이제 외교를 할 때 그런 얘기 꺼내가지고 그냥 불편한 관계 만들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외교하는 건데 이 얘기 해서 미국이 좋아한 건가? 저는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미 해병대 1사단은 지금도 장진호 전투를 기억하라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투의 실상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추위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때 얼마나 가혹했나. 그러니까요. 그때 참전 용사들을 저도 만나보면 그때 한국의 11월, 12월의 추위가 얼마나 가혹했나를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평생 아마 가혹한 고통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 때문에 전투에 꼭 이겼다고 한국이 존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 기억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아마 한번 짚어준 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서는 그런 측면의 아픔보다는 자기들이 항미 원조 전쟁 아닙니까? 조선을 돕기 위해서 응원군을 보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에 대비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마치 한국과 미국이 다시 자기들이 조선을 도와서
전쟁하는 그 국면을 조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긴장의 국면이 과거 195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아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6.25 전쟁은 우리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이제 미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실리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도 미국에 고마워할 것은 분명하게 고마워하되, 우리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의 경계의 수준을 더 낮추고 우리의 적의 위협을 항상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실리를 쫓아가는 외교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은 늘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협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또 이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제도화된 평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장진호 전투 이야기로 우리 국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